모두 함께 외쳐봐요 성토의 전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한은의 금리 인하, 최근에 깜짝 금리 인하를 선보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검색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을 리마인드 해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를 주식 투자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챗GPT한테 뭐 종목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는 어떤 식으로, 챗GPT가 뭔지부터, 제가 이제 AI 쪽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재미없는 내용이 조금 있을지라도 좀 꾹 참고 한번 공부한다 마음 먹으시고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연준에서 금리를 좀 먼저 인하를 했었죠. 9월에 0.5% 빅컷을 빅컷으로 이제 인하를 했었고, 11월 달에도 0.25%로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4.5에서 4.75%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금리는 이거보다 원래 낮은 상태였거든요. 3.25%였는데 이번 11월에 금리 인하를 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 걸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이거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안 해도 될까? 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 결국은 0.25%로 소폭 줄어든 3%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뭐가 바뀌냐? 일단은 원화 가치가 조금 절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치가 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가 된다. 원화가 약세로 간다. 현재 환율은 1,400원 수준인데 이게 뭐 1,400원 중반이나 뭐 이런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1,500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되려면 이게 상당히 많이 막 0.75%나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뭐 1,500원도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준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거를 쫓아간 거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달러 환율이 조금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라기보다 수출 경쟁력이 지금 이제 한화가 약하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제품들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어떤 LG나 삼성의 가전, 뭐 휴대폰, 갤럭시, 뭐 아니면 현대차, 현대기아차의 제네시스, 이런 좀 엄청 비싼 이런 품목에서도 이제 수출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좋은 부분의 의미였다면, 이제 반면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금리가 줄어드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부채를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채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빚 내면 부동산으로 또 이제 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조금 이제, 부동산의 심한 버블이 좀 약간 꺼지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부추길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문을 한번 좀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좀 요약을 해달라고 챗GPT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3.25에서 3%로 인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거의 배경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2014년 성장률 2.2%로 예상하던 거가 예상되는데 8월 전망으로는 2.4%였는데 지금은 2.2%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수출이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 내수 회복은 완만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이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전망도 좀 하향 조정이 된 거죠. 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제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에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달러의 환율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제 수출에서 약하게 되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요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수출 증가세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가계부채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안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을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좀 둔화되고 있으니 조금 이제 금리를 낮춰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거가 결정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게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만장일치가 아니다. 4대 2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포인트는 이제 그 원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제 주력 업종에서 주요 국가의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일부를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이 잘 되겠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출이 잘 되면 아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쪽, 그다음에 뭐 LG 가전 뭐 이런 쪽부터 자동차 쪽, 철강 뭐 이런 쪽에 수출이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쪽에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를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조적인 문제라는 표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주력 업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반도체나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철강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쪽에 돈을 퍼붓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쪽에 많은 이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산업을 키우려고 리쇼어링하고 뭐 아메리카 다시 그레이드 어게인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보호 무역과 뭐 이런 것들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쟁을 심화시키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다. 물론 지금 현 정권에서 어떤 친기업적인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긴 했으나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조금 더 뭔가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약간 중국과 미국에서 너무 밀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못 쫓아가게 되는 건 아닌가? 이게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좀 포함된 거 아닐까? 그 상황에 이제 환율까지도 문제가 되면 정말 수출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 조금이라도 이제 원화 약세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 얘기는 수출 관련 종목들은 어렵다. 그거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금리로 인해서 좀 덜 어렵게끔 완충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 좀 중요한 이슈였던 거라서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겠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기, 주도주 검색기. 이거는 주도주의 조건, 그러니까 저희가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주도주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그래도 좀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럼 스윙에 좀 적합한 종목들 여러 가지 제 조건 검색식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되게 오랜만에 검색기를 만지는 거라서 대단히 복잡하게 뭐 하진 않았고요. 기존에 항상 검색기 만들 때 시작했었던 상패 방지 조건들 A부터 E까지 여기는 다 상패 방지 조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래량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격도 너무 많이 이미 올라버린 거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격도에 대한 조건들.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되려면 그래도 이제 평온하게 있는 것보다는 최근 이제 변동폭이 좀 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건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여기 체크된 거랑 체크 안 된 것들, 요것들을 조금 잠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주도주 스윙 검색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렇게 10종목이 나오는데요. 여기 재무 차트, 여기 주식 차트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재무 차트도 꼭 설정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 차트도 보면 이게 종목들 딱딱 클릭했을 때 지금 재무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 이걸 한눈에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아날리시스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주가의 근본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데 좀 후행 지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거랑 이제 테크니컬 아날리시스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항상 병행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목들을 보시면 일신석재 이것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등락이 있었죠. 이렇게 갭이 뜨고 계속 3연속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갭이 뜰 때 여기 중요했었던 요런 저항 자리들까지 이미 다시 내려와서 요 자주색 오랜만에 보시죠. 백두 기준선에 다시 이제 안착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다시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DS 단석 이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죠. 그런데 보시면 처음 상장하고 이때 거래량이 좀 있고 쭉 힘없이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최초에 한번 지지를 했었던 그러나 실패했었던 요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바닥을 잡았던 자리, 네,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겠죠. 상장을 했었던 요런 자리가 중요할 텐데 최근 흐름을 볼 때는 그 중요한 자리를 한번 터치했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돌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지금 돌파를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다.
거래량이 매우 활발하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금속도 지금 이렇게 최근에 쭉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쭉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불기둥과 함께 튀우면서 이제 다시 이 구름대, 이게 전 주봉 구름대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이 구름대 저항들을 위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쏘고 있을 때 검색된 거라면 뭐 위험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이렇게 올라간 거에 절반만큼은 좀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공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PN 풍년, 이거는 정치 테마주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김동연 의원이 경기도지사님의 이제 관련 주로 엮여서 뭐 급등을 했다, 급락을 했다 난리였죠.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급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검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이건 걸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음번 또 재판 일정 뭐 전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라리스 AI, 이것도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었고, 그 파동에 대해서 좀 잠시 좀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거를 큰 거래량과 함께 뚫어주고 살짝 눌리는 모습입니다. 폴라리스 AI, 이것도 좀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요거랑 관련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이제 폴라리스 AI는 약간 자회사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폴라리스 오피스도 지금 보면 갑자기 재무가 엄청나게 지금 시가총액이 자본이 커졌잖아요. 요거가 이제 폴라리스 AI가 이제 뭐 상장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폴라리스 AI가 상장한 게 오래됐네요. 상장을 하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연결이 안 돼 있다가 연결이 됐나? 여기 폴라리스 이쪽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닌데 자본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다음 매출과 자본이 같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폴라리스 AI의 어떤 편입 뭐 이런 거에 관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자세한 재료는 한번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은 점점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거는 약간 비트코인 관련한 그걸로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던 게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흐름들이 좋아져서, 수급들이 좋아져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하락 흐름을 좀 깨고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크게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다가 엄청 올랐다가 확 빠지는 아주 위험한 종목인데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제 세력들이 들썩들썩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요. 링크 제네시스도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하락하던 이 추세들을 여기서 윗꼬리도 한번 나와줬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었던 물량만큼 수급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으나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받쳐주면서 크게 돌파를 하고 여기 구름대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한 5,000원 이하로 내려와 준다면 이쯤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더 위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단타 트레이딩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좀 해봐도 좋을 정도로 지금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F 시스템즈 이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 OBB 관련한 지표로 이제 화살표가 떴네요. 그래서 상장했었던 가격이 7,700원 부근인데 상장 후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이제 상장 후 다음 날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방을 내려가다가 이제 싹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상장가 이 부분을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살짝 돌렸을 때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럭스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도 OBB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뜬 종목이고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흐름이 탁 돌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 윗꼬리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여기 상장가 최초 상장가에 또 근접하게 올라갔으나 여기에 다 물려 있었던 그 물량들을 이제 소화를 못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지금 다시 한번 다음번 파동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봉 이렇게 세 개의 봉이 좀 중요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7,700원 정도를 이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그 손절선으로 잡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고 내려오면 지금 못 올라가고 더 뺐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83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됐는데요. M83도 이거 상장가가 여기였네요. 그리고 상장가 시가를 살짝 돌파하는 척하고 돌파를 못하고 쭉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했네요. 이때 그쵸? 거래량은 어마어마했으나 이 상장 이후 아무도 재미를 못 본 상황, 전부 다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터져 나가면서 이걸 다시 한번 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0원 부근인데 한 3만원 부근의 이 가격을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더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이번에도 시도를 하다가 또 밑으로 내려갈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M83이 뭐 종목 이름이 왜 이래? 이래서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특수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거는 아까 요 체크 표시한 것들 중에서 이 체크를 좀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검색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백두산 탐험가 분들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사실 전에 오늘 아침에 공유를 이렇게 드렸었고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이제 그런 의견도 조금 들었는데
체결 강도 높은 걸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매도 호가 대비 매수 호가 130% 이상이라든가 150%뭐 이런 조건은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방 저는 이제 리딩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체결 강도에 대해서 한번 뭐 상위 500%뭐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조건들을 다 빼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5개는 상패 방지 조건이고 다른 거 없이 그냥 체결과 강도 상위 500개만 한다고 했을 때 종목이 많으니까 100개만 해볼까요? 3개. 이걸 분봉으로 봐볼게요. 체결 강도라는 얘기는 이제 단기 스윙, 단기 매매를 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종목이 검색되네요. 다 이제 체결 강도가 상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 체결 강도가 약간 이게 정상적인 지금 봉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상적으로 수급이 있지 않은 상태, 거래량이 이렇게 작은 상태의 것들도 이제 체결 강도가 되게 높게 조금 노이즈가 낀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수가 있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체결 강도는 좋았다. 체결 강도가 좋았으면 단일가로 매매가 있었나 보군요. 과열돼서 단일가로 있었는데 그런데 체결 강도가 높았네요. 이제 사실 이게 하락이 마지막 지금 요거는 마지막 기준으로 나왔을 텐데 체결 강도가 높은 걸로 검색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중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 볼 때는 체결 강도가 이제 크게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결 강도는 빼고 그 다음에 아까 매도 호가 대비 매수 호가 매도 매수 잔량비 그래서 매도 총 매수 잔량 총 매도 잔량 이렇게 했을 때 매도의 비율이 매도가 분모죠. 매수가 분자입니다. 그러면 매도가 그 호가창에서 매도에 많이 빵빵하게 있는 게 상승의 여력이 강할까요? 아니면 매수에 그 호가가 빵빵한 게 상승의 여력이 강할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매수의 호가창이 꽉 차 있을 때 그럴 때 더 이제 매수세가 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값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항상 사람이 어디에 많냐? 매도에 많다라고 생각되면 현재가보다 위쪽에 있는 더 높은 가격에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수급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값에 팔려는 사람이 많다. 더 낮은 값에 살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상승의 약간 단기 매매로서 요 잔량 B를 본다고 하면 매도 잔량이 더 많은 게 좋겠죠. 매수 잔량보다. 그럼 이게 100%라고 하면 이게 1대1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매도 잔량이 더 많은 거를 원하니까 그러면 얼마 이하 이렇게 두는 것이 상승 여력이 더 많은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5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19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많으니까 요 거래량 기준을 하나 추가를 한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일승과 에이럭스가 나오네요.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요게 검색되는 시점은 이제 종가 마지막에 있는 요 마지막 타점이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으로 나옵니다. 1승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매도 잔량이 더 많은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50% 말고 종목이 적으니까 뭐 한 80%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아톤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아톤도 일봉상으로는 이제 음봉이었으나 마지막 종가 부근에서는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매도 잔량 비가 더 좋은 상황이라서 이게 흐름이 좋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했었던 조건들에서 요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매도 잔량이 좀 더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10개 종목. 이것도 거래량 비율 뭐 최고 거래 대금의 10% 근접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떤 식으로 종목들이 검색되느냐. 이제 52봉 주봉 52봉이라는 건 1년 중 최고라는 거죠. 1년 중 최고 거래 대금의 10% 이내에 근접한 이것도 거래량이 엄청 터진 이제 그런 조건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유통 주식수, 이건 상장을 해서 이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 풀려 있는 오픈 마켓에 풀려 있는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의 비율, 이거가 만약 100%라고 하면 유통 주식이 한번 손바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70% 이상이라면 엄청 많이 움직인 겁니다. 이제 이런 많은 종목들이 지금 거래량이 그만큼이나 터졌다는 거죠. 비율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고요. 기간 내 거래량 회전율. 거래량 회전율도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하는 것과 유사하니까 이 두 개는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시, 요거는 이격도가 20, 90 이상, 120 이하 요걸 넣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그거에 90% 그러니까 100%가 동일한 거고요. 90%면 10% 이하인 거죠. 120%면 20% 이상. 그러니까 20일 기준선 북은 30%대 그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을 가리켜 줘라. 5일간 주가 변동 비율이 상위 100%다. 상위 100개 안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안 되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이런 것 이렇게 검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5개 종목이 나오게 되겠네요. 일신석재, 대동금속, PN풍년, 한네트, 에이럭스. 아까 전에 다 봤었던 종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이격도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내려와 있는 요 선들, 요거 분홍색 선이면 백두 단기선이잖아요. 단기선이면 5일선이네요. 이 21선은 아직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위에 있는 건 아니다. 일신석재도 이렇게 올랐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21선, 백두 21선 근처에 있죠. 대동금속도 이렇게 올랐다가 좀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저는 요 이격도 조건은 좀 넣어주는 게 뭐 이미 뭐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주도주로 잡아봤자 이게 추격 매수 하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이제 스윙 할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격도 조건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좀 수정해 가면서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막 올라가겠다 싶은 내용들을 보고 싶으면 이제 이런 매수 잔량비 이런 조건도 넣어주면 좋겠으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종목 수가 좀 많이 줄어드니까 저는 가능하면 종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딱 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스크린샷으로 요거를 또 공유를 드리겠으나 그냥 요렇게만 해야지 요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내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구나, 요걸 어떻게 갖고 놀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검색기와 이제 이런 차트 설정의 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단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공부방에서 물어보신 체결 강도에 대한 이야기 좀 살펴봤고요. 매도 호가 대비 매수 호가에 대한 것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상패 방지 조건은 일단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간 내 거래량 회전율, 이격도가 너무 크지 않은 것, 5일간 주가 변동폭 상위 이런 것들을 보면 변동폭이 있었으나 지금 이격이 너무 크지 않은, 잠깐 눌려 있는 이런 상태가 된 종목들이 좀 잡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